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완전히 봉합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이제 봉합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는 없다는데 집권 여당 내부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없어진 지 대략 한 40여일 만인데요. 인요한 위원장,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본인의 바통을 이어받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누굴 영입하면서 그랬어요. 예. 나는 4월 이후에는 없다. 그거 얼마나 희생적인 얘기예요. 예. 난 너무너무 나보다 10년 이상 어리지만 그 양반을 나는 존경해요. 네. 그런 표현을 과감하게 거침없이 예. 한 것은 아주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혁신위 때 뭐 겪었던 일화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예. 부산 가서 사람들은 거기서 면전박대 당하는 것이 힘든 걸로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괜찮아요. 그럼 뭐가 문제없어요. 힘드셨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네. 단독으로 비공개로 거의 10명을 통해서 안다는 사람 다 연락을 해서 좀 만나달라. 끝까지 저를 안 만나줬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예. 기회를 안 줬어요. 기회를.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제가 제일 좀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은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모든 걸 걸고 넘어가요. 해결 없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랑 뭐 따로 만나시거나 네, 있어요. 연락해 만난 적 있어요. 아, 네. 언제 한번 만나셨어요? 비대위원장 되신 이후에요? 최근에도 만났어요. 예. 원래 예. 제가 이제 해온 일 저는 또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네. 바탕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예. 힘내시라.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었던 인요한 전 위원장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부여가 될 텐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인 위원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최근에 몰래 만나긴 했고 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 함께 나보다 10살 이상 어리지만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제 아마 이 TV조선 출연을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채널A 지금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는데 아마 잇따라서 이제 방송 출연하는 것이 좀 보면 아마 이번 선거 출마를 거의 좀 저는 굳힌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예.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 굉장히 칩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거 보면 특히 얼마 전에 고동진 그 삼성전자 전 사장이 이 영입되면서 한 이야기가 4월 이후에는 없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설득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이 고동진 사장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꽤 삼고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전에 이제 본인도 공개를 했지만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본인이 정말 모시고 싶은 출마시키고 싶은 분들을 만났을 때 뭘로 설득을 하느냐? 저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4월 이후에는 없다라는 어떤 이 절박감,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헌신 이런 것들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춰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사실 서대문 갑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마땅한 분이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는 지역이고 예. 거기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서서히 출마에 대한 어떤 이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본인의 메시지가 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전부 다 띄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지금 여당 내에서 사실은 이제 중재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사이에 그렇지만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수습하기 위한 저는 미션, 즉 어떤 임무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용산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다 두 사람 다 칭찬하면서 예.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 띄우기도 하고 있고 아하. 그리고 본인도 요즘 아마 각종 모임에 꽤 많이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 서대문 지역구에. 네. 그리고 뭐 연세대학교 모임에도 자주 나가시고 예. 뭐 셀카도 많이 찍어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귀에 들리는 거 보니까 예. 이제 서서히 아마 몸 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을 하나만 더 정리하면 뭐 본인들 다 계획이 있고 꿈이 있겠지만 인요한 위원장이든 혹은 삼성전자 고동진 전 사장이든 최근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온 이상민 의원이든
한동훈 위원장 만나고 나서 뭐 독대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본심과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예. 정말 자신의 속을 내보내야 되고 자신의 의지를 내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새로 영입된 분들의 말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건 예.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 절박성, 거기에 본인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분들을 설득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가 굉장히 어떤 일관돼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예.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김영주 의원님. 네. 반면 임 위원장이 비교 대조한 인물,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10살 어리지만 존경한다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와 달리 문재인박 때보다 힘들었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걸고 넘어진다. 이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분이 다 젊은 분이지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더 노숙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정치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죠. 예컨대 뭐 예. 인천시당에 가서 원희룡 장관만 띄운다든지 또 마포울에 대해서는 뭐 김경률 위원장만 때려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좀 미숙한 부분이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줄 알더라. 즉 인요한 위원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만나주지를 않더라. 소통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차원에서 보면 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태도에 있어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일단 만나서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즉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인요한 위원장이 해결을 위한 소통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 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그가 하는 합법이 사실은 대화가 아니고 독백이다. 독선이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한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매우 헌신적이더라. 예. 4월 총선을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출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다 자기가 버리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대별되고 있다. 즉 우리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의 문제 그리고 해결점이 있는 대화와 해결이 안 되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뭐 전략 공천 지역 중에 50곳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도 이번에 총선 출사표를 던질지 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주재한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예지 비대위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국면을 지난 대선 기간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간 갈등이 표출되고 이를 수습하면서 허비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승리라는 결과는 기적이라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혼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갈등과는 달리 깊은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자영 차장께서는 저 김예지 비대위원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과거에 대선 때 윤 대통령, 윤석열 후보와 당시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그때보다는 지금은 깊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심장한 표현 같기도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대선 때는 대선 후보와 당대표는 말 그대로 대선 승리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되는 2인 삼각 경기의 이 파트너와도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는 대선 승리라는 총론에는 일치를 했지만 그 방법론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고 결국 그 방법론을 해결하지 못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대표가 지방을 순회하다 보니 대선 후보 뭐 손각을 다투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대선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당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함께 화합을 하는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방법론의 차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깊은 신뢰와 존중의 관계였다라면 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되게 아슬아슬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잠깐 총선 승리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냐, 이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예. 바탕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는 훨씬 빨리 봉합이 되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김혜지 비대위원의 저 충정이 아마 현실에도 좀 부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구차장 말씀도 저 김예지 비대위원의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급조된 2인 삼각 팀이었다라면 예. 이번에도 모양은 급조돼 있지만 그 관계는 20여 년 이상 굉장히 함께 해온 세월이 녹아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는 뛰어넘을 수 있는 뭐 그런 사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뇨한 위원장도 그리고 오늘 김예지 비대위원도 한동훈 위원장 거론하면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계속 소환했기 때문에 서지현 위원장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연일 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은 이른바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 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당에는 이 두 사람의 차별화, 윤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라는 이런 것든 메시지가 신당에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예. 본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의 경험과 어떻게 보면 당대표에서 쫓겨났던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예. 경험에 입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이렇게 하루 만에 서로 또 화해하고 이럴 수는 않을 텐데 예. 왜 이럴까 하다 보니 약속대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삼지대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떡볶이 방지법이라든지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같은 예. 어떤 네이밍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갈등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윤한 대첩이 나오면서 또 이슈가 또 빨려 들어가니까 예. 아무래도 신당에는 악재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의 경험과 그런 노하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저런 것은 쇼가 아닐까 하는 본인의 경험에 나온 건데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 얘기가 계속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저 최근에 주장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런데 지금 봉합수순 이대로면 공멸이다. 대통령실 한동훈 위원장 다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꽤 강경했는데 그제 서천에서 윤 대통령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내치라는 듯 하자 발톱을 드러내고 대처하다가 대통령 만나서는 90도 인사로 몸을 낮췄다. 이게 의연하고 담담하지만 본인의 뜻한 바를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관철시키는 이른바 아웃복싱 전략이다. 이 모두 동의하십니까? 글쎄 뭐 아마 기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를 제가 옛날에도 네이밍을 할 때 게임의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싸움이 붙으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어떤 이 게임 같은 정치를 펼치는데요. 문제는 싸움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질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싸움 자체에만 이제 즐기는 건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달리 말로서 싸움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전곡을 찌르지만 특히 이제 아주 지난번에 이 이관섭 필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를 받았고 나는 이 부분에서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의 어떤 전곡을 찌르지만 예. 그러나 또 국민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비춰지나 하면 저 사람의 어떤 그 이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어떤 좀 인정해 주는 측면들 그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이 싸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싸움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여론은 좋지 않았거든요. 국민적 여론에서는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이제 예의가 없다든지 뭐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는 지지를 못 받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나 이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함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어떤 이 지지세를 끌어안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크게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론 사이를 황금 비율로 잘 줄타기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이 의원 얘기는.
사실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 갈등 직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좀 많이 관심을 쏠렸고 구자훈 차장님. 네. 여론조사 조사 일시가 이번 주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여론조사로 볼 수 있을 텐데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 47%,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다 35%.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한다고 판단하세요? 네. 만약 이번 총선이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맞대결 구도로 전국적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선거, 특히 대통령 재임 중의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것이 과거 선거의 어떤 법칙이었다라면 예.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치러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그 이선 후퇴하듯이 조금 빠져 있는 모양새고 예. 새롭게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상대가 지금 이재명 대표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좀 돋보이고 있고 특히나 직무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를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저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에 이 한동훈 위원장의 높은 이 지지율 또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실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로 옮겨온다라면 국민의힘에게는 총선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조사 일시를 보면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 조사 일시가 그제 그러니까 3일 전부터 그제 어제까지 24일, 오늘이 25일이니까 아마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국면이 좀 어느 정도 여론에 반영돼 있는 그 시점. 그럼 나름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걸 잘 수습했다는 평가도 있고 김영주 의원님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 인기와 인지도를 얼마나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는 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포인트긴 할 텐데 직무수행 평가 47%, 이재명 대표 비교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위기였죠. 예. 개인의 인기가 당의 지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상당히 이제 아바타라는 비판 또 실제로 개인의 인기가 당의 지지로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광석화처럼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어떤 그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총선을 갖게 되는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해법을 가졌다는 면에서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예. 이제 한편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소위 비명계들이 탈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친문과의 대결 구도로 가서 당내가 어렵고요. 서천 뭐 정치쇼 얘기를 합니다만 본인은 재판 가느라고 서천에 가지도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산대병원에서의 서울대병원의 이전 예.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높은 인지도에 비해서 실제로 호감도는 높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제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위 호남이나 또 친문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저 안에 35라는 숫자로 묶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수치로도 좀 아주 소폭이지만 증명이 됐고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당 장악력을 키우려는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가 친윤계 중심이 아닌 이른바 친한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건배 구호는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제가 처음에 여기 오기 전까지도 걱정하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저기 장동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요. 저는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런 지적 많이 해주십시오.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시청자 중심으로 좌경률, 우동혁을 저희가 꾸며봤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도 또 만나볼 테니까 특히 이현정 의원님. 네. 신임 사무총장, 뭐 0.5선 뭐 이런 표현도 썼었던 장동혁 사무총장.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중심의 이른바 대통령실과의 여러 정면 충돌 때도
많은 역할을 했다는 후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자질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지 못하면 새를 형성할 수가 없고 새가 없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게 정치인의 숙명인데요. 뭐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정치권에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또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사라지더니 지금은 자기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의 정치인데 정치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주변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온다는 소문이 있을 때 가장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아마 당시에 기자들을 만나서도 굉장히 어떤 원색적인 이야기로 한동훈 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0.5선을 사무총장으로 발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최측근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행동들을 보면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사태가 보면 사실은요 이렇게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신뢰를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당 대표가 버틸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권 여당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신뢰를 안 해버리는데 당 대표가 나는 그냥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버텨내는 경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만큼 뭐냐면 지금 이번에 딱 해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딱 이영호 의원 한 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옹호하는 세력들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싸움에서 이미 이 상황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내를 빠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사람으로 접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접수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일단 대중적 인기입니다. 즉 한동훈과 함께 갈 경우에 나도 유리하겠다는 대중적 인기. 예. 두 번째로는 아마 본인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인유한 위원장 이야기도 했지만 예. 본인의 어떤 진정성들을 사람들과 설득해내는 술 한 잔 못 마시지만 콜라만 마시지만 그러나 그 콜라 마시면서 사람을 설득해내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겸비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 일단 대통령과 갈등 관계가 저는 뭐 일단 봉합은 됐지만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